안녕하세요. 수면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참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밤에 도무지 잠이 안 와요. 한두 시간 겨우 뒤척이다가 잠들긴 하는데 조금 자고 나면 또 깨서 한밤중에 할 일 없이 누워만 있어요. 예전에는 베개만 대면 금방 잠들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젊을 때처럼 깊고 길게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쉬려고 하지만 뇌는 오히려 깨어 있으려는 습성이 강해지는 거죠. 게다가 젊을 때처럼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낮잠을 오래 자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밤에 잠이 더 오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몸 여기저기서 오는 작은 통증, 심리적인 불안감, 외로움 같은 것들도 밤마다 잠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무기력해지고 낮에 무기력하니까 밤에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어떤 분은 수면제를 계속 드시다가 약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일 새벽까지 깨어 있다 보니 점점 체력이 바닥나서 결국 큰 병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년기의 불면증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부터 몇 가지만 신경 써 주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직접 경험한 노년기 불면증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생활을 조정하고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반응해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기의 불면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들어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든다는 것, 다른 하나는 혈당이나 신경계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가 겹치다 보니 밤에 쉽게 깨어나고 깬 다음에는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아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 소금 꿀물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우리 몸에 아주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수면을 돕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뇌로 잘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결국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몸을 졸리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려주는 거죠. 소금은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성분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깼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소금의 이런 효과가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자기 전에 꿀 한 스푼, 소금 아주 살짝 넣은 따뜻한 물 한 컵 마셔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부드럽게 몸을 이완시키고 다시 자연스럽게 잠들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건강한 수면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에 주의해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량을 정말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무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 작은 습관이 밤잠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소금 꿀물 한 스푼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밤에 푹 자려면 사실 낮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따뜻하고 좋은 것 이상으로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살을 받으면 몸이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에 맞춰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햇빛 쬐일 일도 없고 집 안에만 있으니까 밤에 잠도 안 와요. 맞습니다. 낮에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못 쬐면 몸은 밤과 낮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도 눈이 말똥말똥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매일 아침이나 점심 무렵 20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쬐세요. 특별히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시고 주변 꽃이나 나무를 구경하듯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낮에 햇빛을 쬐고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낮잠을 줄이면 밤잠이 좋아집니다. 노년기에는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7시간에서 8시간 쭉 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낮에 한두 시간, 심하면 3시간씩 깊게 자버리면 몸은 이미 충분히 쉬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밤이 되어도 깊은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낮잠은 아예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길어야 20분 이내로 짧게 눈만 붙이는 정도로 해보세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머리를 맑게 하고 피로를 조금 풀어주지만 밤잠에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차츰 낮잠을 줄여가면서 밤에 잠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훨씬 더 생기 있게 생활하실 수 있었죠. 또 하나, 노년기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기 직전까지 자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들뜨거나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나 동영상을 끝없이 보는 것,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전화로 흥분된 대화를 나누는 것, 야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느라 몸이 깨어나는 것, 이런 활동들은 몸을 쉴 준비가 아니라 깨어날 준비를 시키는 행동입니다. 특히 최근 진료실에 오신 68세 정효군 어르신의 경우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야 겨우 잠드셨습니다. 화면만 보면 잠이 온다는 착각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화면의 빛과 내용의 자극 때문에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효군 어르신께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TV, 핸드폰을 꺼두기, 대신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부드러운 음악 듣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기, 이런 조용한 루틴을 만들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자연스럽게 10일시 전에 졸음이 오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면증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침대와 베개가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수면 환경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수면 방법을 실천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침대와 베개의 선택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이경자 어르신은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고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상담할 때 저는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침대와 베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어르신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오래된 침대에서 자고 베개도 몇 년 된 걸 계속 쓰고 있어요. 사실 특별히 바꾸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침대나 베개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데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 어깨, 목 등의 민감한 부위가 점점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를 적절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침대와 베개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침대와 베개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몸의 압박을 받게 되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척추와 목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잘못된 침대나 베개는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침대와 베개는 몸을 적절하게 지지해주며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척추와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진 매트리스를 선택하고 목에 맞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자 어르신도 매트리스와 베개를 새로 바꾼 후 불면증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아프지 않다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침대 바꾼 후 잠이 좀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죠. 이런 변화는 매우 놀랍지만 사실 침대와 베개만 바꾸어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뿐만 아니라 수면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 적절한 온도에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빛과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전자기기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가급적 침대 근처에서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단순히 신체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이완되고 회복되는데 올바른 수면 환경은 그 이완 과정을 돕습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매트리스와 목에 맞는 베개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더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와 베개를 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경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편안한 침대와 베개로 잠자리를 개선해 보시면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